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이제 4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새롭게 계획도 세워보고 다짐을 해보고는 하죠.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또 많은 정보들 다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추가적인 악재나 호재는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다우지수는 1%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55%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14% 하락한 채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기술주를 매도하고 경기 방어주를 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다우지수가 상승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관세 계획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여러분이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헤드라인 통해서 두 가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클이 4월 말에 IPO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클의 IPO는 지난 2021년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후에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IPO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관사로는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CT를 선정했는데요. 보통 4월 말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은 몇 주 내로 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USDC의 급성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클인 만큼 IPO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에도 여러분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두고 정부의 활용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정부 효율성 부서 웹사이트에 도지코인의 상징인 이런 시바견의 로고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도지코인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퍼졌었죠. 하지만 이런 루머에 대해서 이번 발언으로 가능성을 아예 일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시세는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난주 고점 대비로는 18% 넘게 내려와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트맵 통해서 현재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그래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리고 여타의 알트코인도 특별한 방향성을 띠지 않은 채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하락의 흐름을 끊어냈다라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의 향방에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더 나와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자, 그럼 오늘은 화요일이시니까요. 화요일의 남자 신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또 어김없이 찾아온 신문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죠. 4월 2일에 상호 관세 발표도 있고 4월 4일에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이고 이번 주로 인해서 이번 4월 달이 모두 다 결정되는 그런 달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여기 작은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큰 흐름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 좀 이 시장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관세 부과도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월을 여는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에 4월의 방향성까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일정들에 대해서 짚어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뭘 더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선 현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리고
부통령이나 아니면 뭐 재무장관이나 아니면 측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히 조언을 못 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 그래서- 정도면 거의 독재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도 조언을 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그 부분이 전부 다 지금 계속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호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네. 그리고 5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뛸지 저렇게 뛸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참모들이 어느 정도는 좀 흘려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어떤 이벤트라든지 소식을 흘려내 보내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나면 트럼프 기분 좋으면 좀 관세 풀어주고 아니, 이게 맞는 또- 건가 싶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갔을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 있게 유예를 좀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했다가 네. 또 그 다음 날 또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갑자기 자동차 관세 발표했고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예외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지 않나. 네. 그리고 어떤 트럼프 본인만도 그 관세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나 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과연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월 4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한 이후에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과연 파월이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좀 취할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잖아요.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4월 4일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 있을 금리 결정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파월 의장의 연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힌트를 얻어볼 수는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은 좀 어렵고 금리 동결이나 금리 그렇죠. 인하 쪽으로 할 건데 금리 인하 쪽이 점점 어렵다는 그런 그 시장의 반응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코뿔소처럼 밀고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5월, 6월, 7월 안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조금 저희가 조금 뒤로 후퇴했습니다. 조금 미루셨네요. 네. 5월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6월, 7월일 수도 있다. 아마 이제 4월 4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듣고 나서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나오게 되면 제가 그때는 다시 5월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인가요? 그때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관세 부과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만 놓고 본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예측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앞으로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 나오셨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다음 주 방송까지도 내용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봤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안에서 우리가 이슈로도 살펴보긴 했었는데 도지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도지코인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코인 전반적인 일봉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봉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235.9원이거든요. 자, 235.9원이 지난 번에 그 저점을 찍고 나서 네. 종가상 만들어낸 235.9원이기 때문에 그 235.9원이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235.9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면 네.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아,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오히려 하방으로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다음 좀 그 화면을 보면은 지금 보유자들이 불안감에 의해서 도지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많이 매도하고 매도하는.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고래들의 매도세가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큰 손 고래들이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이야기하는 게 대왕 고래라고 하고 그리고 작은 손 고래들은 조막손 고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조막손 고래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어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최근에 또 안 좋은 소식 나왔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의외로 대왕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매수 기회로 잡자라는 걸까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누가 매수를 하고 누가 매도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양들이 매수 매도가 되는 것은 우리들 파악할 수 있는데 네. 아주 작은 양들이 매수 매도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왕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그냥 받쳐놓고 매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그대로 그냥 받아 먹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강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뭐 정보 효율부 기구 같은 네. 경우에는 예전부터도 도지코인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옛날 구 트위터죠. 지금 X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지 결제 시스템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지코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정부 효율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에 뭐 도지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안 했잖아요. 네. 5개 코인 이야기할 때도 XRP는 들어갔지만 도지코인은 안 들어갔기 그쵸.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잠깐 시바견의 로고가 등장했던 것만으로도 원래는 고려 안 한다고 하더니 도지코인까지도 넣을 건가 보다 이러고 지금 확 환호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조금 컸던 만큼 실망감에 매물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등판을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한 셈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월 달에 포브스지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같이 인터뷰를 한 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도지코인은 나는 가지고 있고 아직도 도지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버리지 않았다. 이 부분만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뭐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버려야 되는 거겠지만 네, 그렇죠. 그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이거에 너무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신경 쓸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도지코인이 과연 이런 이슈를 다시 한번 치워놓고 등판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이 가격적인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도지코인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차트가 있거든요.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차트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아주 바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불신을 갖거든요. 불신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야, 과연 여기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얘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상승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낙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점을 찍었을 때 완전히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정말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정말 특화된 사람이다. 나같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거든요. 아, 제 주위에도 몇몇이 떠오르네요. 네. 굉장히 기분 좋았던 몇몇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 조금은 안일함을 갖죠. 야,
이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아, 그쵸. 여기에서 내가 매도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동안의 수익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나서 좀 내려오면 불안감을 좀 갖습니다. 자,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더 버텨야 될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죠. 네. 자, 그러면서 점점 빠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불안감을 건너서 이제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을 거라는 그런 거부감을 좀 갖게 돼요. 어허. 그러면서 지금같이 크게 하락했을 때 공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공황이 발생되면서 분노가 일어나죠. 제발, 아니 누가 내 마음을 저기다가 저렇게 크게 써놨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제발 내 본전만 오면 나 팔고 맞아요.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내가 이제는 진짜 판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마음처럼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좀 생기거든요. 진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쵸. 이런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서 그런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지코인 관련해서 대왕고래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대왕고래들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만들 정도면 네.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거의 분노, 우울증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말 앞서 봤던 그래프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네요. 맞아요. 지금 현재 분노, 우울증이 와 있고 조금 있으면 불신의 단계까지 올 겁니다. 아하. 자, 그러면 앞서 봤듯이 불신의 단계에서 서서히 어느 정도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차트, 사이클을 타고 가다 보면 다시 한번 상승의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5월, 6월, 7월 달에는 분명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폭등의 뭐 그런 흐름이라든지 급등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여러분들 조금 지금 이런 분노나 우울감을 조금 자제하시고 밤에는 밤잠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래프의 양상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은 분노 우울증 단계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불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는 행복감이 느껴지는 이 차트로 가게 되는 걸까요? 우선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35.9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잘 지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5.9원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아직까지도 240원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5.9원만 제대로만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네.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3월 11일에 있었던 214원이 있어요. 214원 저점 그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235.9원 위쪽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네. 이렇게 W자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저점보다 이번의 저점이 높다고 하면 네. 저점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추세의 반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추세가 하락 추세였다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W자 반등을 만들면서 네. 추세의 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3월 11일에 저점을 한번 다져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쌍바닥이 나타난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235.9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 아래에서 그래도 약간 또 반등하는 기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W가 이렇게 좀 내려간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걸까요? W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 W자를 엉덩이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엉덩이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엉덩이는 지난 저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는 이번 저점이겠죠. 네. 이번 저점이 내려간다고 하면 네. 하향 추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추세가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점점 낮아지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하락 추세고 이게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계속 높아지는 게 상승 추세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점이 높아지는 것보다도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누군가 계속적으로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추세가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정도로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분노나 우울증 아래쪽으로까지 불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불신까지 내려가지 않는 그런 흐름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지금 분노, 우울증을 너무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 달만 잘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건지 그런 부분만 잘 캐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4월, 5월, 6월 분명히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차트상으로 흐름까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미 3월 중에 한번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점을 과연 지지라인을 통해서 형성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번 한 주 안에 이 저점을 높여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그 다음에 향방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유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내려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오히려 정리를 하고 조금 빠져 있자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뭔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점일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점이거든요. 네. 이 저점에서 매도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그럴까요, 팔면 진짜? 오른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그 사이클 있잖아요. 네. 그 사이클에 거의 저점에 와 있어요. 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매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매수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2일과 4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네. 그 이벤트도 확인하지 않고 이때가 저점이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것은 좀 무리한 매수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제가 화요일에 다시 출연했을 때 네. 제가 XRP나 도지코인 관련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서 방향을 조금 아래로 잡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확인이 됐을 때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네, 그렇죠. 언제나 그 매수의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차트에서 보면 주식 차트도 마찬가지죠. 5일선, 21선 뭐 골든 크로스 일어나면은 우리가 그쵸.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매수의 시점이 조금 늦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명확한 시그널을 줄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금리 결정에 대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시그널을 준다면 그 시그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그 매매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조금 예측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지코인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얘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다음에도 전문가님의 의견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도지코인에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